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먼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갑자기 많이 내린 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피해자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아픈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사태를 보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일, 특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들께 안전하고 또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번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다시 다듬고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폭우 때문에 일주일 발표를 미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요. 그동안 폭우로 인한 재해 상황을 일부 저희들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급혁신위원회의 전체 회의 4차례, 그리고 분과회의를 20수차례 걸쳐서 민간과 함께 만든 방안입니다.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한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 숫자만이 아니라 정주 환경, 주택 품질, 주거 복지까지 아우르는 주거 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크게 5가지 원칙 하에 공급 전략을 짰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즉,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심의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 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서 전국적으로 22만 호, 서울에만 10만 호 이상을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 안정성 비중이 과거 20%에서 50%까지 지나치게 높여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일부 지자체의 자율권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연내로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그동안 많이 밀려있는 노후 아파트, 노후 주택들이 사정이 다름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당연히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환수는 적정해야 하고 이 환수 제도가 정비 사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라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국민들께 매우 큰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함께 고밀도로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인데요. 그동안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것을 이제는 민간에 확대를 해서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는 주택이 가는 곳에는 교통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함께 조성되는 주거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2기 신도시 입주는 됐는데 교통이 따라오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출퇴근에만 3시간이 걸리는 저녁을 빼앗겨버린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화성 동탄, 인천 검단, 평택 고덕, 성남 판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등 지금 2기 신도시 지역들의 광역교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교통 불편 상황에 대한 전수대책을 마련해서 이에 대한 기금과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 다 마련해서 특단의 교통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현재 택지가 발표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입주에 맞춰서 아무리 늦어도 입주에 맞춰서는 교통대책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29만 호가 3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비사업이 아니라 질서 있게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특별법과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서 도시 재창조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마스터 플랜 착수를 올해 내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들도 노후 주거 환경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방 도시에 있어서의 노후 주거지와 도심의 복합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 따른 개발의 사업성과 개발 주체들의 개발 역량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공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개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폭우 사태에서 본 것처럼 재취약주택의 해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주거를 정상 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주거를 상향해야 합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는 사업이 있고 또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하 주거 용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반지하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정상 거처들이 주민들의 의사와 지자체들의 실정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나왔던 것처럼
폭우가 일시적으로 몰려들었을 때 방범창이 열리지 않아서 이것을 쇠톱으로 끊다가 못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출입문이 수압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열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명의 희생이 일어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모든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우선 출입문이 양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범창을 안에서는 쉽게 뜯을 수 있는 이러한 응급 대책들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가구에 대해서 시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취약주택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원하는 주민들이 다른 거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이 10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지금 지자체로부터 수요를 접수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이 주민들이 옮길 수 있는 거처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보니까 직주 근접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심 내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를 그리고 투룸 또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들을 데리고 거주할 수 있는 대안주거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현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거주자들의 의향을 조사하고 또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이 비정상 재취약 주택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주거 상향 대책과 함께 방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우리 주거 공급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다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 경관, 심지어는 교육영향평가까지 하면서 유사한 심의들을 중복되게 또 칸막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개발도 타당성 조사를 비슷비슷한 조사를 2번, 3번씩 하는 것들을 모두 한 번으로 통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하는 지역도 매우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잘 하고 있는 모아주택 등 가로 정비 사업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 수요를 조사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세제와 금융을 대폭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도 그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다면, 내 집 마련이 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면 그림의 떡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는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사다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고 여기에서 저축 또는 금융지원 또는 소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갈 수 있는 주거 상향의 사다리, 계단을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으로 원가에 건설 원가 수준으로 시세의 70% 수준으로 제공하는 주택과 또 하나는 임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분양, 매입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을 모델을 제공합니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은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이고요.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무주택 서민은 40, 50, 60 다 나이 불문하고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연내에 사전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일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은 분양 전환을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리츠 등위에서 제공하는 임차주택에 살다가 6년이 지난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양을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만약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를 끝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청약 통장이 유효하게 유지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다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최대한 넓히는 모델입니다. 주거의 품질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유도 주지 못하는 그런 눈치를 보는 삶을 살고 있고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은 정말 이웃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서 이웃끼리 싸워야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층간소음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겠습니다. 신축 주택은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온갖 인센티브와 함께 사후 검사 제도를 통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확실한 해소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의 여러 가지 자재와 기술들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커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나 면적도 좁고 주차 면수도 부족해서 주차 눈치를 보고 문콕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와 주차 면의 폭을 확대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전기차도 점점 우리 보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충전 인프라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금 많이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미입주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작고요. 입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브랜드 그리고 품질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의 차별과 배제 등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임대주택의 숫자만 가지고 정부가 할 일을 했다고 하는 시대는 끝나야 됩니다. 입지를 역세권과 도심, 직주 근접으로 저희들이 대폭 집중을 시키겠습니다. 소셜 믹스, 사회적인 융합을 위해서도 브랜드, 마감재,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주택 배치 등 저희들이 획기적인 소셜 믹스 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도 지금 원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15평은 너무 작습니다. 17평으로 공공주택 기준을 넓히겠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집만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붙어 있는 주택을 제공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원칙 하에 향후 27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에 50만 호,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심에 52만 호, 공공택지, 신도시 등에는 88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자, 집값이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 호가 혹시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70만 호는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급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멸실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인허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들과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은 공급 능력을 뜻하지 이 공급을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주택 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막상 그 다음 상승 사이클 때 공급 부족으로 통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폭등을 맞았던 그러한 실패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면에서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원칙에 맞는 수요 응답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에서의 주민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원칙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사항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대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 달에 청년 주거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그다음 안전진단과 제초한 개선 방안 등등 후속 대책들을 앞으로 연말까지 협의가 끝나고 또 국회에서의 입법에 착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속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특히 관심이 많을 부분들이요, 우리 역세권 찻집 무주택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는 청년 원가 주택 등 이런 부분들이 언제 또 어떤 기준으로 기회가 돌아올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전 청약을 시작을 하면서 구체적인 후속 공급 스케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관심을 많이 가질 부분들이 앞으로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적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복합사업 등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입지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상당 부분 잡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입법 사항이라든지 추가적인 지자체와의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좀 더 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입지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의 원칙과 앞으로 주거 공급 방안이 이러한 내용과 방향으로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입지라든지 아니면 이에 따른 분양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9월, 10월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완성시키면서 발표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스터 플랜에 대한 TF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토부에서 이거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이 1기 신도시가 어떤 내용을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 지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회에서의 관련된 입법 사항들을 현재 아울러서 이 부분들을 여러 차례 또는 분산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올해 내로 착수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완성되는 것은 저희가 이게 많은 주민들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그 계획들을 그리고 입법 절차와 연계돼서 가는 걸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 일정으로 24년까지는 아무튼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금 하루가 멀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점에서 저희가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라는 것이지,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좀 폭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국무회의 때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때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심 교수님께서 좀 더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남정우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민간 도심 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복합 사업은 주로 이제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도심 복합 사업은 민간이 공공이 없이도
신탁이나 리츠를 통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조합 설립이나 그 별도의 그 추진 절차 없이 굉장히 통합 심의 등을 적용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 두 가지 타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 거점형의 경우에는 그 도시의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낙후돼 있지만 도시적 차원에서의 그 거점으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 주거 중심형인 경우에는 주로 역세권 그리고 중공업지에 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그 도심 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성장 거점형의 경우에는 그 현재는 그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혁신 계획구역 등을 접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공공사업에서 제시했던 그 용적률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이 적용될 예정이고, 민간 사업의 경우에는 도심 공공사업에 준하는 용적률들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그 대략적으로 그 부여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공공주택이나 SOC 등을 그 통해서 그 환수될 예정이고, 그 추가적으로는 이익 환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접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앞에 나왔던 질문 관해서 추가 설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아까 전에 그 일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 관련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수위나 저희들 공약 차원에서 시기를 23년으로 확정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24년까지는 마련하겠으나 최단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을 하고 중간중간에도 진행 사항을 지역 주민과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연말 또는 내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은 이제 지금 오늘 보도 자료도 보시면은 연내 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3기 신도시와의 관계라든가 주변 택지지구가 또 있습니다. 신도시하고 뭐 용인 같은 경우에는 다 신도시가 아니고 택지지구잖아요. 그런 문제를 생활권으로 어떻게 엮어서 할 것인가,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들은 좀 뭐 사업이 단순하거나 이러면은 좀 빨리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입법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난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일정이 나온 거지, 우리가 요번에도 보도 자료에도 이제 연내 착수로 돼 있으니까 그 약속이 뭐 미뤄지거나 한 것들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문정부에서 확보한 부지라는 게 좀 개념이 애매한 개념인데요. 그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같이 문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공공정비사업하고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이 지난 정부 시기에 확보된 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3만 5천 호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예정지구 지정이나 후속 절차를 진행될 수 있는 게 4만 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택지하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훨씬 이전 시기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공공택지도 상당 부분이 지난 정부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 일률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확보한 후보지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를 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난 정부 때 정비구역 지정됐던 물량하고 지난 정부 때 공공택지 지구 지정된 물량은 발라내서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물량을 좀 새로 추계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 기준으로 발라서 물량을 추계한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 초안은 이제 9월에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법안과 함께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지역별, 단지별 그리고 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뭐 50%를 감면하는 게 적정하다, 30%를 감면하는 게 적정하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도자료에서도 저희가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재초안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의 핵심 입지의 재건축의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본다면 2006년에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는 지방의 노후주거지 정비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 노후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초안을 부담할 수 있는 자력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의 환수 부분, 그다음에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각 지역별 사업의 특성, 또 일방 분양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택 공급을 촉진시켜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9월에 그 최적 조합을 찾아서 세부 감면 방안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대책 안에도 그 기존의 현금 청산자가 이제 작년 7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현금으로 보상은 되더라도 특별 공급권을 저희들이 부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게 되려면 이제 입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내 저희들이 좀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 시기에는 뭐 기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같이 이제 공공정비사업 위주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민간재개발, 민간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 지정도 좀 답보가 된 상황이 있었고 기존에 구역 지정된 것들도 사업 속도가 상당히 느려져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도심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지난 정부 시기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좀 더뎌지고 추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심의 노후주거지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입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 공급 수단 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이 가장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호도 하고 그간 좀 답보됐던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을 해서 정비구역을 좀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목표 물량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 지방광역시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만큼 정비 사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수요도 좀 면밀히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LH 같은 공기업의 그동안 공공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역량을 토대로 컨설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방의 대도시권 또 수도권 외곽 이런 데서도 양질의 입지에 주택이 좀 공급되게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안건 1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할 추가 15만 호의 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컴팩트 시티 개념으로 다핵 분산형으로 좀 추가 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1기, 2기, 3기 신도시는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했다면 앞으로 다핵 분산형으로 컴팩트 시티 개념으로 역세권 위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팩트 시티는 일단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컨셉이 되겠고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3기 신도시도 있는데 왜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3기 신도시도 그 금년에 인천 계양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착공에 좀 들어가게 되고 최초로 입주가 시작되는 게 이제 26년에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7년부터 나머지 이제 5개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지금 계속될 예정인데 그 이 지구 지정 또 지구 계획이 정상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작년에 발표했던 2사 택지들도 아직도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26만 호 규모가 되겠고요.
일단 그 택지라고 하는 것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그 안에 주택이 사업 승인이 되려면 최소한 4년, 한 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차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는 공급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그 추가로 15만 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5만 호도 실제 이번 우리 정부 내에서 신규 그 사업 승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은 한 10만 호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전히 그 주택 경기 또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차를 고려할 때는 그 꾸준히 준비를 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수요 공급이 있고, 보통 선진국들은 이제 그 1000명당 주택 수가 몇 개이냐 그런 기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대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또 한 20-30%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시기적으로 발생한 거에 따라 가지고 변폭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량 공급의 그 여지는 열어놓고 그 대신 이제 시장이 더 꼬꾸라진다 그러면은 공급 시간을 조절하거나 지역을 조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공에서 하고 있는 랜드뱅킹 기능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력은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사한 형태의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 분양 호남 모델 가칭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이라고 마련을 한 것은요. 10년 분양 전환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전환 대금이 감정 평가 금액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임대 기간 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대금이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모델은 분양가의 절반은 입주 시에 보증금으로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시세를 평가해가지고 분양 대금을 산정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분양 전환 대금 측면에서 수분양자한테 좀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6년, 8년, 10년 세 차례 정도 나누어서 희망하는 시기에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분양자가 원할 경우에는 좀 빨리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게 해가지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모델이 잘 정합성 있게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실제 수분양자들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부담 요인은 없겠는지를 좀 검증을 해봐야 돼서 일단 올해 시범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시범 사업의 호응을 봐서 향후에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떠한 세부 공급 조건으로 공급이 될지는 그 이후에 좀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심규훈 교수님께서도 공약 만들고 인수위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잘 뭐 히스토리를 아실 텐데 청년 원가 주택하고 역세권 첫집하고 두 개가 좀 나눠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은 주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을 건설 원가 수준 뭐 한 시세 70% 정도로 저희가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하는 주택 모델이고 역세권 첫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심에서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나 도심 복합 사업 같은 도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 일정 부분을 또 분양 주택으로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모델인데 실제로 뭐 청년 원가도 또 도심 택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역세권 첫집도 그 신규 택지의 역세권 인근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딱딱한 행정적인 용어를 쓰기보다는 뭐 공급되는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좀 상호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뭐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 브랜드 명이라든지 뭐 어떠한 유형과 타입으로 공급할지 여부는 9월에 청년 주거 지원 종합 대책에서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업지별로 그 주민들과 그 상세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이 대책을 그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LH 공사 공공사업자인 LH 공사와 함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방안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그 특별 공급
때는 이 현금 청산 기존의 현금 청산 그 대상자들께서 현재는 후보지 지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현금 청산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후보지 지정 76곳들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실 분들 아닐 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따라서 그 크게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후보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특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 민간 복합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그 끌고 갈 예정이고 정의 이 사업이 민간 주도로 시행이 되기 어렵다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공공주도로 이제 편입을 시킬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추가 후보지 발굴 시점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기는 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부연해서 답변 드리면 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같은 공공정비 사업이나 도심복합 사업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난 정부 시기에는 국토부가 지자체랑 협의를 해가지고 후보지를 탑다운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 주민분들 의향을 들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동의율이 높은 곳을 지구 지정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라서 기본적으로 뭔가 공모라든지 이런 식의 행정 절차를 거쳤다면 앞으로는 공공도심복합 사업도 그렇고 공공정비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공공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오면은 그때 이제 공공의 참여 필요성을 판단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고요. 지난 시기 때처럼 뭐 대규모의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후보지를 찍고 난 다음에 의견을 여쭤봐서 공공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은 좀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한 지